2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분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A, P, Q, R, B 4등분하는 점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이 두 직선이 어떤 선분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주었을 때 지금 삼각형이 주어진 거죠. 그때 30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요 점의 좌표가 분명히 0,1이고 이 점의 좌표가 2,0이 나왔다는 거죠.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교수님께서 지금 뭘 주어주시냐면 좌표축을 주어주셨어요. 뭐가 주어졌다고? 좌표축이 주어졌다고요. 그럼 좌표축이 주어지면 분명히 뭘 활용하라는 겁니까? 좌표를 활용하라는 얘기겠죠. 또는 선분에 대한 어떤 직선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좌표축을 내주신 겁니다. 그럼 빨리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캐치할 줄 아셔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도형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중점을 연결했고 여기다 중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지금 직각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직각이면 분명히 얘 대 얘는 얘 대 얘에 대한 어떤 닮은 비를 가질 수 있겠죠. 즉 어떤 평행선에서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평행선이라는 것들을 알면 우리는 닮은 비를 떠올릴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4등분이 일정하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90도예요. 그쵸? 그럼 이 세타를 분명히 포함하는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덧셈 정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수선을 내려서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놓는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다 수선을 내려서 지금 여기가 베타인 녀석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직각을 다 내려주시면 지금 이 삼각형은 요 선에 대한 다 평행선이므로 분명히 닮은 비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라고 줘졌습니다. 그때 이 길이도 분명히 뭐야? 4등분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4등분이니까 우리가 닮은 비를 쓰면 여기도 4등분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4개 중에 하나이므로 이 길이는 2분의 1씩이 된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Y축에다 이렇게 수선을 내린 형태도 분명히 이 녀석에 대한 어떤 수직이므로 여기가 4등분이 됐으니까 여기도 분명히 B가 똑같은 녀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똑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분명히 1이니까 요거 하나당은 4분의 1이 되겠더라는 거를 닮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미적분 2에서만 내용을 배웠으면 미적분 2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도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에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닮은 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좌표를 다 쓸 수가 있죠. 자, 이 P라는 녀석의 좌표는 분명히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2분의 3, 4분의 1이라고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는 세타라는 녀석은요, 여기 세타라는 녀석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죠. 세타는 뭐라고? 알파에서 베타를 뺀 녀석이므로 30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얘는 덧셈 정리 공식을 활용을 해주시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라는 덧셈 정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정 전에는 삼각함수에서 쓰는 공식들 13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 후에는 기껏해야 남은 게 삼각함수 덧셈 정리밖에 없으므로 공식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 공식을 쓰는 게 덧셈 정리밖에 없으니까 꼭 공식들을 갖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공식을 암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삼각함수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꼭 공식을 암기해 줘야 이렇게 활용하는데 거리낌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얘분의 얘가 되겠죠. x좌표분의 y좌표가 될 거므로 2분의 1분의 4분의 1이 될 거니까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분의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얼마? 2분의 1이 될 겁니다. 얘도 2분의 1이 되겠죠.
탄젠트 베타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활용을 해야 되므로 밑변분의 높이가 분명히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분의 4분의 1이 돼서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는 2분의 3분의 4분의 1이 될 거므로 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고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밑에는 3분의 2분의 1이 돼서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는 1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12 더하기 1이니까 13이 될 거고요. 위에는 6분의 3이니까 6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다 곱하기 12,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어디가 계산이 좀 이상해 보이네요. 잠시만요. 계산이 뭐가 틀렸지? 이미 여러분들은 보셨죠? 계산 뭐가 틀렸는지. 탄젠트 알파가 2분 얘가 4분의 3이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산을 틀리면 안 됩니다. 저 녀석이 4분의 3이므로 죄송합니다. 4분의 3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3이 돼야겠죠. 여기 2분의 3, 여기 2분의 3. 자, 나머지는 똑같죠? 네,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 되는 거 맞으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2분의 1에서 4분의 1이니까 밑에는 4분의 5가 될 거고 위에는요 6분의 8이 되니까 3분의 4가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여기다 곱하기 4, 여기다 곱하기 4. 11을 할까요? 11을 곱해줍니다. 그럼 밑에는 15가 될 거고 위에는 16이 되는 게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30을 곱해주시면 1, 여기 2가 돼서 이 값은 32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구성 자체가 좌표축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좌표축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좌표, 점이 찍혔으면 좌표화를 시켜주시고 때로는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두 점 사이 거리의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도형의 방정식을 활용해도 되는데 웬만한 도형 문제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풀이입니다.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도형의 성질이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애써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연습할 때는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 실질적인 실제 문제에 갔을 때는 우리가 수능장에 갔을 때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빨리빨리 보이는 것들을 갖다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풀이가 될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27번 문제풀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맞힐 수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자, 27번 문제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